윤석열 대통령은 왜 문재인을 청산하지 않으려 하는가? 이게 제일 우익단체가 궁금해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집권하고 5개월이 넘었어요. 6개월째 들어가는데. 한무 세월입니다. 예. 자, 제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핵심은 윤석열 엑스파일에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엑스파일. 자, 무슨 소리예요? 박지원 국장이 정보부장이 그랬죠. 국정원장. 자기를 건드리면 뭐 터뜨린다는 식으로 겁주고 나온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파일, 국정원 파일을 뭐 봤는가 봐요. 근데 윤석열 엑스파일이 있느냐 없느냐를 볼 때 그거하고 연계져서 네. 청산이 왜 미진한가? 김건희 씨가 전화를 해가지고 김준숙 여사를 서울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양산 안 가고. 그렇죠. 자기가 전화해가지고 그때 대우가 언니 해버렸단 말이에요. 언니. 그러면 언니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런 시그널입니다. 아이 걱정 마십시오. 양산 청산 안 하는 것도 봐드리겠습니다. 그거예요. 아니 언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언니 대우를 해준다 했단 말이야. 다 김옥순 여사나 이 전직의 대통령 영부인을 예. 자기 자신이 언니라고 대우한다는 식으로 돼버렸어요. 언니식으로. 그러면 양산에 김정숙 여사도 언니 대우를 한다면 이것은 어떤 시그널을 주느냐. 대통령 각하는 청산을 봐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봐줄 수가 있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 중앙지검장하고 검찰청장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해 준 게 아니라 문재인 아닙니까? 예. 근데 그 덕분에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생각합니다. 그 덕분에 더불어당에 안 갔지만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아니 그런 그런데 하나 있고, 예.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점이 하나 있고. 근데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름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무슨 사연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그게 저는 엑스파일로 봅니다. 엑스파일이라는 게, 자, 청와대 이전하겠다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예. 300억 이상 되는 전용 비용, 그것도 사실은 저는 정당한 게 아니라고 보는데, 예. 거기서 딜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는 4.3으로 가고, 당선자 시절에, 그 대신 형님 대신 간 거예요, 비행기 타고. 그 대신 청와대 이전 비용을 전용해달라고 부탁해가지고 억지로 얻어낸 거 아닙니까? 469억. 글쎄, 그거를 안 되는 건데 억지로 반대를 했는데 얼굴 붉히다가 문재인 씨가 그걸 봐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얽힌 거래가 돼버렸단 말이야. 이게 거래가. 자, 그런 거면, 그 다음에 또 뭐냐. 이게 저는 탄핵 거래라고 볼 수 있는데 의혹입니다. 왜냐면, 지금 권순일 씨가 재판 거래해가지고 50억인데 수사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권순일 씨가 지금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권순일 판사가. 예.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그런 거면, 곽상도 민정수석 아들 50억 퇴직금으로. 예. 근데 수사를 좀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 대주주가 이재명 최측근인데 자기 누나가 그걸 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집을 샀잖아요. 네. 우연인지 뭔지 모르는 아다리가. 그러면 지금 대장동 게이트를 해가지고 1조 원이 날아갔는데 그 돈이 지금 어디로 갔느냐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돈이 자, 사법부도 가고 민정수석에게 갔다. 그러면 62명이 같이 우 나갔잖아요. 네. 누구야? 김무성이 따라 우 갔는데 막말로 말해서 야 가자 탄핵하자 해서 우를 갈 수 있느냐 이야기. 국회의원들이 맨입으로 막말로 맨입으로 네. 우리가 뭘 하더라도 밥 한 끼 사줘야 되는 건데 이런 거 엄청난 탄핵의 과정에서 이거 엄청난 대통령의 권력자를 이거 쓸어내리 버리는 것인데 이것이 맨입으로 될까 하는 의혹이 들어요. 맨입으로. 그 이거 하고 윤석열 엑스파일하고는 왜냐 이 사람이 행동대장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행동팀장을 한 것이 한동훈이고 그 밑에 또 부팀장 한 것이 지금 검찰총장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보신다. 아니 그런 구조가 있잖아요. 피라미드로. 그러면 어쨌든 간에 더불어민주당이 좋아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탄핵에 가담을 했으면 뭔가 이 사람들하고 전화 연락하거나 이거 동생 그거 한번 해봐 하든지 어떤 텔레폰이든지 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게 검사가 순수하게 공정한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상식적으로 정말 독자적으로 이 엄청난 탄핵이라는 피바람을 지 혼자 할 수가 있었느냐. 간단하게 큰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렇지. 지금 요번에 보니까 마누라 김건희 여사 눈치도 보고 미국 눈치도 보고 여러 사람 눈치도 보더라고. 시진핑 눈치도 보고 그런 사람이 용기가 없는 사람이 과연 혼자서 이 체제 지금 1000명 조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 45년 이거 칼을 쏘는데 과연 이 세 사람이 뭘 믿고 했느냐 이야기예요. 뭘 믿고 공짜로 맨입이 되느냐 이야기입니다. 맨입으로. 그러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하나의 서클이 있는데 이것이 저는 윤석열 엑스파일인데 주장인데 엑스파일인데 이것을 문재인 씨는 나는 알고 있다. 이재명도 나는 알고 있다. 배째라 어쩔래. 이런 구도가 아니면 지금 5개월 6개월 지나가는데 다 드러났는데 세안 비살 사건, 그렇지. 판문점 그 사건 증거 다 있잖아요. 그런데 간중만 보잖아요. 한동훈하고.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그것만 보더라도 그것만 보더라도 그건 뭐 명백하게 문재인이가 이건 체포할 수 있는 개입 혐의가 있잖아. 구속 수사건이에요 이게. 아. 그러면 한동훈도 같이 팀이었으면 이것은 한동훈 그러고 윤 대통령이 예. 이 관계는 지금 감사원에서도 윤 대통령 그게 라인이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감사원이 정의감으로 저질렀는데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에서는 항상할 거 아닙니까? 이거 내 사인 아닌데? 그러면서 이것이 어느 선에서 구속시키냐가 정리가 안 됐다는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론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혼에 몰리죠. 그건 꼭 이 관계입니다. 노태우와 전두환 관계. 전두환을 처음부터 구속 백담사로 보내려 한 건 아닙니다. 노태우가. 그런데 여론에 몰려가지고 자기 그 30년 지킨 전두환을 할 수 없이 백담사로 보낸 거 아닙니까? 그 여론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 잘못된 것인데.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뭐냐. 자기 살라고 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기가 네. 잔재주를 부린 거죠. 그때는 하고 다르죠. 근데 여론이 물러와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노태우가 그건 깨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지금 28%, 29% 박스에 갇혀 있는데 2024년 선거를 어떻게 치릅니까? 선거를 어떻게 치르냐고. 벌써 선거 못 치른다. 당내에서. 당내에서 이거면 선거 못 치른다. 그러면 더 있으면 당권이 그럼 다른 사람이 넘어가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당 수뇌부가 이게 인기가 너무 나쁘니까 김영삼처럼 각각 탈당 좀 해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도 탈당 쫓아내는데 윤석열이는 끈떨어지고 인기가 또 나쁘니까 당신 좀 어떻게 탈당해 주실랍니까? 그 창피 당한다니까요. 그대로 나가면은.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모른다고 볼 수는 없다. 모른다고 볼 수 없지. 알지요. 절대 지금 하는 여러 가지를 보면 굉장히 그 생각하는 것도 많은 아주 복잡한 컴플리케이트한 인간이에요. 다면체 인격체라 제가 그랬잖아요. 다면체 그렇죠, 인격체. 그렇죠. 무지하게 생각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정치검사. 정치검사로서의 진모맥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정치 초보다고 하는데 그 비아냥거리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 나름으로는 계산은 말도 못해. 지금 엄청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은 말도 못해. 주판을 튀기는 거. 근데 지금 자신의 지지율이 완전히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고 이 지지율이 떨어지게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청산을 바랬던 그거예요. 해주기를 바랐던 그 주원입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지금 이탈한 거예요. 그게. 이탈하는 걸 윤석열 대통령도 알 거예요. 알 거란 말이에요. 알아. 바보가 아닌데. 아는데 왜 그러냐 이게 왜? 그 이제 다른 면으로 말하면 왜 그렇게 모른 척하냐 이게 모른 척. 그게 그런 다른 의미에서 그걸 제가 말씀드린다면 자 문재인이라든가 이재명 관계도 너도 우리 편이었지 않느냐 서로 정복해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론이 더 악화되어야 나로 형님 어쩔 수 없습니다. 손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하는 결정적인 여론의 악화를 기다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에스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더 이상 악화되어서 나는 형님을 기다릴 수 있다? 아니 여론이 악화될 때까지 더 여기서 보수 우익들이 왕왕거릴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촛불 집회가 더 강해지고 촛불 집회가 처음에 10,000명이다가 5만 10만 명 되면은 아이고 형님 나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 이주선 교수님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청산이란 카드를 버린 게 아니다. 그거가 빌미요. 윤석열이가 살기 위해서 네. 여론 악화, 지지율 하락의 빌미를 가지고 그 핑계 대고 칠 수도 있죠. 칠 수도 있다. 네, 그 핑계 대고 그냥 건너간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그 마지막 카드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왜냐하면 윤석열이는 왜 그래 전환이 가능한 사람이냐면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처음에 이명박 시절 예. 또 돌아가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또 돌렸죠. 판을 국정 댓글에서 또 딴짓도 그렇고 예. 또 이번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또 돌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매판 자기 판을 바꾼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결정적일 때 자기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해가지고 또 판을 또 한 바꾸자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할 수도. 그걸 저는 마지막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지. 그 여포 삼국지 여포가 계속 자기 상간 배신해가 출설했는데 저 친구 안 되겠다 해가지고 조조한테 맞아줬거든요. 조조한테. 그러고 저 옛날에 원색에 근본적으로 우리 이천 교수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신뢰가 없군요. 전혀. 그 말하자면 쌍말로 말하면 배신의 달인자예요. 배신의 달인 아니에요. 배신의 달인. 변절에 조금 부드럽게 이야기합시다. 배신하고 변절하고 좀 다르니까. 변절의 달인. 그래? 정치 검사로서의 자기 이해관계라든가 언론 플레이라든가 자기 승진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거는 배팅이죠. 이거 엄청난 그 독고다식으로 막 무대뽀시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 왔잖아요. 검사 시절에 레코딩 보면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게 저는 마지막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게 마지막 가능성이라고 봐요. 그게 우리 이천 교수님은 이제 교육자신데 예. 그 교육자 입장에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든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변질이 이해관계에 네. 따라서 표변할 수 있는 180도. 표변할 수 있는 인물이다. 대북 정책 보세요. 작년에 CNN 인터뷰할 때는 포용정신 더 이상 안 된다. 그다음에 선제 공격해야 된다고 난리 났잖아요. 우리 보수들 막 열광했잖아요. 근데 딱 1년도 안 됐는데 담대한 구상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이건 뭐냐 해가지고 샤카닥지 돼버린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이거 김정일 오늘 또 이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 머리 돌아가면 또 그렇게 뻔뻔하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하잖아요. 그거 두꺼워요. 낯짝이 너무 두꺼워요. 두꺼운 낯짝인지. 대통령한테 낯짝이 뭡니까? 예. 그래 좀 해야 되겠어. 열불나서. 열불나서. 애지간해 해야지요. 우파가 만든 이거 괴물 되겠어요. 그러니까 윤상중 대표님이 기여하시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우익이 만든 괴물 딴지가 되었다는 역사적 평가가 안 되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번 청와대 이전 그 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 들었으면은 저 양반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정상적으로 한 40, 50% 올라갈 거예요. 지지도가. 청와대 가가지고 망친 거예요. 또 옆 나가는데 저는 그래 봐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 그러면 예. 이재명도 있잖아요. 이재명도. 예. 그다음에 이제 감사원에서 20여 명을 전부 다 그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어요. 예. 그게 이제 한동훈 결국 한동훈으로 넘어갔는데. 네, 한동훈한테. 한동훈이가 저는 2024년 총선 전에까지만 법무장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 바람이 일단 갈비뼈에 바람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이 법무장관은 영원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피를 붙일 수도 없고 자기도 한동훈 장관은 정치 바람이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연예인 바람이 들어간 겁니까? 저게 다 들어간 거죠. 바람이 단단히 들어갔어요. 지금 바람이. 이게 지금 법을 수사를 해야 될 사람이 바람이 들어가면 처녀가 바람 들어가면 집에 안 있고 학생이 바람 들어가면 공부를 안 해요. 그럼 법무부 장관이 바람 들어가면 수사가 제대로 들어가겠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주 4.3 그것도 직권 재심 법률적인 거 없는 거랍니다. 그렇죠. 거기서 만드는 거라 그래요. 이 헌법학자들이 깜짝 놀래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런 짓거리 했다고. 그 얘기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그 제주 4.3. 그 군법 재판에 그 군형 그 수용자들 예. 중형자들인데 네. 그것도 안 되는 건데 군법 재판 새로 하게 해가지고 흔들어놨잖아요. 네. 일반 재판도 안 되는 건데 직권 재심이라는 것은 헌법 그런 재판 차원에서는 있지도 않았는데 만들어낸 거래 이게. 내가 이제 헌법학자 이야기 들어보니까 증거가 없는데 제가
제가 있다 없다 그거 아닙니까? 6.25 때 다 자료가 넘어가가지고. 그런데 제가 있다 없다는 자료가 없다는 거는 제가 없다는 것도 증명이 안 되거든요. 자료가 없었다는 거는. 그렇죠. 제가 없다는 것도 네. 증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재판에 불과하다는 게 이게 말하자면. 근데 이것이 제주도민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러면 제주도 가서 국회의원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럼 제주도에 표를 왜 얻으려고 하느냐 이야기예요. 그럼 이게 다시 차기 됐건 당연히 그 지금 언론이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랭킹 1위, 1위. 언론도 잘못한 게 국민도 잘못된 게 이게 한 3, 4등 되면 조심을 하는데 1등, 2등 되면 또 간이 붙잖아요. 이게 이거 내가 이거 오버가 되니까 거기서 이제 실수가 나오고 연예인처럼 더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이분이 머리가 좋고 뭐 미국에서 공부도 해가지고 아껴가지고 일 더 잘하라고 박아놨는데 잘못하면 조공처럼 끝날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너무 섣불리 욕심을 부리고 막 하면 지금 당신이 한동훈 장관이 이걸 다 하기가 엄청 벅차단 말이에요. 소신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게.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합의하고 코치를 받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는데 오디오 이상이라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오디오 이상이네. 네네. 대통령이 예예. 박정희 대통령식으로 예예. 박정희 대통령 리더십을 복귀를 한다면 인정. 이거는 내가 책임지겠어. 일 열심히 해라. 화끈하게 처리할 사람 감옥 쳐넣어. 기강을 바로 잡고 법치주의를 세워. 내가 책임질게. 책임져. 이게 박정희 대통령 리더십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모든 것을 감사원 문제든지 무슨 이번에 KTX 이건 카톡 문제든지 나는 모르겠다 하고 민생한다고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도 황당하죠.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한테 가이드라인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가깝게 지냈다 하지만은 이거를 가이드라인을 할 수 없는, 그럼 당신이 알아서 어느 정도 이 엄청난 사건인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면서 계속 돌려가면서 윤 대통령, 김 여사 눈치를 보면서 이거는 팽이 돌리시듯이 오십시오 하면서 시간 끌기. 그래 해야 또 보수이 수사한다 하잖아요. 그럼 이것이 한문 세월로 팽이 돌리듯이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듯이 흘러가는 거예요. 폭탄 돌리기식으로. 그 폭탄주 돌리듯이. 경유로에서 술잔 돌리듯이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팽이 돌리지. 수사는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냐? 2016년에 윤석열 한동훈 팀이 그 수사하는 과정이 정광석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대변인들이 발표를 했어요. 딱 해가지고 발표 이래 하고 의혹에 차가지고 이 박정희 대통령 쳐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수사 발표하고 압수수색하고 긴장감 속에서 착착착 스케줄대로 갔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6년 전에. 그럼 지금은 톡 던지고 오라. 아니면 말고식이지. 우리 보여주기 시간이죠 이게. 그렇지. 우리는 그래봐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더 지지율이 다운될 때 이제 앞으로 이제 그쪽에서 어떻게 나올까. 그게 문제 관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나는 이 참 윤석열이가 이 채택은 내가 보기에는 너무 일찍이 너무 많은 부담을 준 거예요. 한동훈 장관의 정식 장례를 볼 때는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욕심은 큰데 막 지금 하라고 지금 막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흥건질 수밖에. 기대감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오버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도리도리식으로 자기가 알아 하는 식으로 꼭 다물고 있으면 이거 미치고 환장하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건 과바로 이걸 법무장관 오래 못 비튼다는 이야기예요. 1년 2024년이 총선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 6개월 전에 나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면 제대로 업적도 못하고 일만 수사한다는 박스만 잔뜩 갖고 온 거. 그렇지. 한 명도 구속 못 시키고 장관들. 그냥 창고에 수사 박스만 해서 그냥 사진 찍고 보수익들한테 야 수사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언론 플레이. 그렇게 지금 진행된다고 밖에 볼 수 없죠. 그렇죠. 아니 한동훈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피를 묻혀요? 자기가 정치하려면 피를 덜 묻혀야지. 그럼 마누라도 그럴 거 아닙니까? 당신이 왜 피를 묻혀? 한동훈 부인도 영리하다 머리 좋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왜 고생을 해? 진 당신- 변호사. 진 변호사 당신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식도 있는데 당신 언제부터 정의로운 법무부 장관이야? 먹고 살아야지. 그럼 적당하게 해. 이쪽 저쪽 보이식으로 적당하게 해. 그 침실에서 그런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적당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적당히 하는 거죠. 그 깨돌이가 그래 안 하겠어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뭐 권력은 잡았겠다. 한 사람 대통령, 한 사람 법무부 장관, 권력은 다 잡았잖아요. 목적은 달성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그렇지. 오버된 거예요. 다만 자신들을 지지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로 얼마나 실망을 덜 시키느냐, 그걸로 지금 머리 아픈 거예요. 그걸로. 거기 뭐 국가를 구하겠다는 인식은 전혀 없죠. 내가 법치주의를 그 완성하겠다. 좋은 말씀이네. 자신들의 목표는 달성된 거야. 오버됐다니까요. 너무 네. 빨리. 그렇지. 그럼 국민들이 뭣도 모르고 와와 하다가 검증을 하면서 매를 들면서 너 이거 잘못했지. 내가 이거 요구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한테 핵 포기를 할 때 예. 조건이 있었어요. 서해 5도 있잖아요. 장사장포 이거 북한 장사장포 하니까 우리도 미사일 개발해야 되겠다. 말 되잖아요. 예. 서해 5도가 북한 미사일에 항상 장사장포에 위협이 있다. 그러면 한국이 공군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럼 미국에게 비행기를 달라. 기술을 달라.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핵을 포기한 대신에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배고픈 거를 어린애도 우는 어린애에게 젖을 주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전술 핵무기든지 북한이 지금 도발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뭘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핵을 달라 하든지 뭘 미사일을 달라 하든지 그렇지. 뭘 달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48주 만나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게 리더십 아니에요? 움직여야지. 그런데 한미동맹으로서 구름 담드는 한미동맹을 최선을 하면 다 돌아간다? 굉장히 구름 잡는 이야기예요. 자유도 자유. 근데 뿌리도 없이 그냥 무슨 자유인지 모르고 구름 잡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이것저것 따져보고 있다는 거야. 계속 국민에게 물어보겠다. 계속 따져본다. 국민에게 물어보겠다 그러고. 토론할 거로 해야 되는데 청와대 이전을 토론해야 되는데 그거는 혼자 해버리고 전술 핵무기라든가 이건 결론이 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거를 계속 토론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자, 너무 흥분하시니까 이 마이크가 깨져가지고. 예. 하여튼 뭐 흥분하시고. 세 번째로 넘어가 보죠. 네, 세 번째 넘어가죠. 그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예. 조선은 스스로 무너진 거다. 야, 이게 참. 일본이 전쟁을 한 일이 없다. 야,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 막말을 하고 역사관이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사실은 잘 들으세요. 몰매를 맞고 있잖아요. 예. 몰매를 맞고 있는데 정말 우리 역사학자로서 그 대목 정진석의 그 대목과 예. 관련해 가지고 한번 좀 예. 심판을 내려주시죠. 여기요. 정준석 대표가 비대위원장이죠. 발언한 거를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된다고 보는데 하나는 정치가가 한 그런 뭐 노림수라긴 뭐 하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계산을 가지고 하는 것들 이런 거는 자기 글을 썼더라고. 예. 그러면 이 당권이라든가 지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 9%. 거기에 지금 당권 문제, 당권 장악 문제. 그런 데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김 위원장, 김 누구죠? 정사위 경제 김문수 위원장이 거 가가지고 이래 한 발언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데 대한 자기의 그런 컴플렉스를 만까하는 포인트가 정치적인 그런 게 하나 있고 학술적으로 논쟁으로 보여가지고 이걸 지지세를 자기하고 국힘당 쪽으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게 자기 보수 세력을 결집한다는 거. 예. 저쪽에서 망발을 해도 이쪽은 또 시원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결집을. 그런데 좀 더 본다면은 조선이 이제 내부에서 무너진다는 건 조선 왕조가 이런 겁니다. 조선 왕조가 동맹혁명이든지 아니면 일제에 의해서든지 어차피 내부적으로 무너진다는 건 일제가 식민지 된다는 문제가 있고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일제 간섭이 없으면 내부적으로 공화국이라든가 제2의 왕조로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자체적으로 무너진다는 거는 그거는 이미 부패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거기서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조선과 전쟁한 적이
한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걸 좀 보면은 요거 좀 델리케이트한데. 아니 시기상으로 언제 전쟁을 한 적이 없느냐 이거지. 그래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대한제국 때 이야기냐 아니면 그 정진석이가 2조 아마- 500년 전체를 통틀어 말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가보 강화도 조약 이유 같아요. 하는 것이 강화도 조약 이유인데. 대한제국. 예, 때. 예. 강화도 조약에서 대한제국 그 사이 같아요. 을사조약 같은 거. 네. 그 사이인데 조선 정부군과 정면적으로 선전포고 해가지고 워게임 전쟁한 적이 없다. 그 뜻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학자들하고 이런 지적은 뭐냐면 동학 같은 경우에 관군의 우리 한미동맹 그것처럼 그렇지. 반란군 진압하기 위한 서포트 군대로서 가가지고 동학하고 붙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공주벌 전투에서 그렇죠. 그런 싸움이 있다는 것은 그거는 획다가 차이 나죠. 그 다음에 또 갑신정변 때 일본 군대가 와가지고 청군하고 전쟁 붙을 뻔했지 않습니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모군란 때도 청군이 요청하면서 미국 일본 공산당을 또 공격을 해서 불탄 적이 있었거든요. 이모군란 때. 그래서 크고 작은 어떤 그 시비거리를 해가지고 싸움박질이 있었죠. 그러나 여기서 그러니까 말하는 예컨대 예. 한반도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예, 예, 이걸 조선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쟁으로 보느냐 예. 아니면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조선과의 전쟁은 아닌데 조선 내에서는 전쟁이 일어나 조선 전장터 전장터로서의 전쟁이 일어났다는 조선을 해석을 하면, 전장터가 된 거지. 예, 전장터를 조선이. 희생한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조선 정부와 예. 관군과 워 디클레이션 전쟁 선언을 해가지고 1대1로 맞짱을 튼 건 아니다. 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진수 위원장은 논란거리를 이거 이제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당신이 무슨 뭐 역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이제 홧김에 그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정확하게 뭐 적절한 발언이라고는 볼 수가 없죠. 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반성적 차원에서 일제 그 반일 프레임을 말 거잖아요. 친일 네. 프레임으로 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항변 예? 그렇게 해서 안보를 갖다가 이 친일 프레임 그 친일 국방 프레임으로 걸어가지고 안보 문제를 이렇게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 이제 홧김에 한 말로 해서 이제 오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의 패망 원인을 예. 대한민국 사람들이 조선에서 찾는 게 아니라 꼭 이걸 일본에서 찾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거 좀 조선 그 얘기 좀 해보자. 조선이 만구의 원인론에서 볼 때 내재론이 있고 네. 외세론이 있지 않습니까? 외세 일제에서 망했다. 내부에 문제가 있어 망했다. 그런데 모든 역사학이라는 극단적이 아니라 이것이 정반 합의에서 합치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학계의 이런 한국 근현대사의 주류를 보면은 이제 그 트렌드 현상인데 뭔가 나라가 망하거나 자기가 뭔가 잘못되면은 일단 먼저 마이 폴트 그리고 내 나라의 내부로 먼저 찾아야 해결책이 보인단 말이에요. 네. 대학교에 입시 떨어졌으면 입시 제대로 원망해야 됩니까? 내가 공부 안 한 거 원망해야 됩니까? 그래 또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러면 일본은 명시주의를 했는데 1868에 조선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내재론과 외세 책임론으로 같이 봐야 이게 밸런스가 잡히는데 예. 지난번에 20년 동안에 한국의 근현대사는 그 전두환 대통령이 그 천안입니까? 그게 독립기념관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수십 명의 한국 근현대사 학자를 양성을 했어요. 네. 그런데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거기서 이제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나왔어요. 항일 독립운동가 전문가들이 네네네. 이제 그래 하다 보니까 연구 업적이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히 하다 보니까 항일운동 독립운동 하다 보니까 일제가 마지막에 쓰러뜨리는 건 사실 아닙니까? 네. 그리고 항일 독립운동을 이제 많이 과대하고 하고 그런 것이 한 20년 역사 업적이 쌓이다 보니까 이런 내재론이 무시당하고 일제 책임론이 오버가 돼버렸네. 그래서 지금 신사임당 그 5만짜리 예. 신사임당이 대한민국 군국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세종대왕 동상 크다하게
그럼 조지 워싱턴이나 링컨이라든가 이런 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든가 위대한 동상들이 많잖아요, 미국에는. 네, 네. 프랑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에는 시청하고 광화문 이런 데 가보면 500년 전, 1000년 전에 옛날에 구시대 인물들, 신사임당이든 집회도 그렇고. 그런 걸 다 없으면, 근데 이제 영화도 막 조선은 아름답다는 영화 많이 났잖아요. 이게 뭐, 만국의 그, 해서 독립운동 해가지고 뭐 이런 안중근 의사라든가. 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조선, 이 매스컴까지, 영화까지 만들어졌냐면 조선은 아름다웠다. 그런데 일본이 추하고 악하고 더러웠기 때문에 이 아름답고 선한 나라를 집어삼켰다. 가만히 더 나아가서 가만히 있었으면 근대화가 되고 북극강병은 저절로 강한 나라가 될 낀데 철도도 하고 다 할 텐데 자본 기술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할 텐데 일제 때문에 망했다. 그렇게 돼버린다. 20년 30년 물 흐르듯이 교육과 언론하고 문화 사업이 결국은 진지전을 구축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좌파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한테서 억압받던 남로당 후예들, 좌익들, 그런 사람들이 연좌제로 걸려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대물림으로 해가지고 원한을 가지고 진지 학계라든가 방송이라든가 감독이라든가 가수가 되면서 계속 자기 원한을, 자기 개인적 원한을 공중에 쏴대는 SNS든지 학계든지 막 쏴대니까 10년, 20년 막 쏴대니까 그것을 통제할 공권력은 무너지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지전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확산이 돼가지고 오늘날은 조선이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그 고종은 위대했다. 이까지 나오는 거예요. 고종은 위대했다. 고종은 위대하고 민비는 외교의 천재였다. 천재였다. 그렇게 뽑아대버린 거예요. 그게 완전히 이제 국수주의인데. 그 국뽕이라는 게 말하자면 그 국뽕, 아니 그치, 국뽕이지. 국수주의지 국뽕. 이 중국도 망한 것이 국뽕을 가서 시진핑까지 가가지고 국뽕이, 중국도 지금 시진핑이 이렇게 한 것이 그 중국도 국뽕 가면 지금 망한다 하는데 저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일본도 태평양 전쟁까지인가 해서 일본의 국뽕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완전히 싸구려 국수주의. 싸구려 국수주의. 네, 싸구려 국수주의. 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자, 당시에 일본이 한반도, 조선을 먹지 않았다면은, 먹으려는, 그러니까 침략의 기도가 없었다면, 과연 조선은 건재했을 것이냐? 그 리더십 어디서 나옵니까? 리더십이. 조선은 누군가한테 또 다른 나라한테 먹힐 수밖에 없는. 응?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일본 그러니까 스스로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과장한 거냐면 조선이 국가로서의 자립성, 자존, 자신의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스스로 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힘. 우리가 서 있으면 그 다리 힘으로 서 그렇지. 있잖아요.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일리가 있죠.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자 우리 방송으로 얼마든지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지. 오죽하면 그 정치 지도자가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하겠느냐. 학계가 겸손하게 우리 좀 이것을 계기로 해서 반성합시다. 역사 공부 다시 하면서 오죽하면 이런 말을 했겠느냐 하는 식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같고 저는 그래 봐요. 나는 그래서 정진석이 발언이 뭐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이 잘못됐냐면 그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정진석이가 의도하는 것은 나는 이건 정말로 옳다고 진정성 봅니다. 있어요. 진정성. 그 표현이 정치인으로서 섬세하지 못한 거예요. 학자적인 건 아니죠. 섬세하게 말을 못한 거예요. 그래요. 저도 그래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당시에 조선이 조선을 지킬 수 있는 그 국력을 갖고 있었느냐? 완전히 그냥 스스로 뭉개져 버렸다. 응? 그래요. 이게 전체적으로 100% 100을 놓고 볼 때에 다 100이 옳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조선의 멸망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 이거야.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많은 학자들이 인정을 해요. 말은 못해서 그렇지 공개적으로. 그런데 이제 일본 문제 좀 이야기하면 일본의 초기에 그 조선을 정복을 해야 된다. 정한론. 정한론이 처음 나온 것이 1873년이거든요. 그 서남전쟁 처음에 자기들끼리 사무라이들하고 농민들 실업자들 많고 해서 자체적으로 통일국가를 못하고 이리저리 내란이라든가 많을 때예요. 1873년.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이 1868년이면 그게 한
정착이 되기 한 10년 정도 걸렸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일본의 그 대한 정책을 보면 처음부터 한국을 지배하겠다 생각 없었어요. 이제 하다가 보니까 국제 정세라든가 외세라든가 산업화되면서 이제 시장이라든가 인구 증가, 그다음에 내부의 이제 반란 사건, 그다음 농민 반란, 뭐 식량 부족 해서 국제 정세하고 내부 모순, 초기 산업화 모순 하고 이제 영국이라든가 미국의 어떤 뭐 주문이라든가 요구라든가 그 틈 이런 거를 이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게 그레이디얼 에스컬레이션 됐거든요. 한국을 먹겠다는 게. 근데 그것을 우리 한국 조선정부가 정보망을 통해서라든가 잘 이렇게 와치를 하면은 전혀 막을 수가 없었다고 불가피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럼요.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1873년에 처음으로 정한론을 했는데 이게 안 먹히 들어가가지고 준비 부족이다 이건 되지도 않는다 해가지고 네. 대만을 또 침공했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 그렇지. 그러다가 대만을 했고 우리가 그때 일본의 대만 침공을 보면 대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1873년 정한론부터 해가지고 조선이 멸망할 때가 1905년 10년 아닙니까? 무려 40년 50년이에요. 40년. 40년이라면 한 세대 작은 세월 아닙니다. 그럼 그때 충분히 대비를 하면은 오히려 일본의 태평양 전쟁은 한국에서 뚫리기 때문에 된 거거든요. 이 일본의 군국주의가 그럼. 여기서 뚫리니까 이게 되겠네. 만주까지 가자. 되네. 그 북경까지 가자. 이래 돼가지고 하와이까지 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는 나라들이 러시아 팽창주의를 막기 위해서 결국은 동북아를 볼 때 조선은 너무나 한심하고 일본이 그래도 으쌰으쌰 하면서 원숭이처럼 네. 예? 원숭이처럼 자기들 흉내내면서 기업상 일본 사람 모방을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리까또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귀여움 찍이니까 요놈은 이쁘다 해가지고 키워줬단 말이에요. 조선이 조금 정도해가지고 우리도 좀 거들어주겠다 하면서 좀 이렇게 모션 취하고 이렇게 디플로마시를 강화시키고 내부에 결속된 모습을 보이면 이거 먹으러 하기 어려워요. 그 당시에도 국제법도 있고 하니까. 조선은 스스로 지키겠다고 하는 결기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던 나라예요. 그걸 반성해야지. 지금 우리 독자분 중에 동학군을 관군이 진압도 못한 나라가 일본군한테 부탁해서 진압한 걸 보면 나라도 아니었고 어느 놈이 먹힐 나라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응? 그거 제가 설명을 잠시 한다면 네. 그 청일전쟁 동학 이전에 청군과 일군이 이렇게 들어올 때 경복궁으로 해가지고 인천으로 통해 가지고 경복궁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러시아 일본이 교묘한 균형이 처해졌습니다. 네. 이 균형을 해가지고 어느 나라도 한반도를 먹을 수 없게끔 밸런스 균형이 잡혀졌단 말이에요. 세력 균형이. 네. 그런데 민비 고종이 동학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군주권을 양보를 하든지 자치권을 주든지 외세를 불러들이지 말았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이든 밥이든지 나라 도둑하든지 그 불러들이면서 균형이 깨져버린 거예요. 힘의 균형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 민비가 이 고종이 왜 욕을 먹냐면 그것이 망국의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외세를 일군 청군을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이것이 들어가는 것을 명분을 못 찾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조선이 허당이야. 빈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라도 아니야. 이거 되겠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자주적인 힘을 갖추지 않고 민비하고 고종이 뭘 했느냐. 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을 끌어들이고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미국을 끌어들이고 미국이 안 되니까 러시아 끌어들이고 또 안 되면 달나라 사람 우주인 끌어들이고 프랑스 끌어들이고 완전히 돌려치기인데 네. 자신들이 자주적인 군사라든가 신분제 혁파라든가 그런 노력은 아주 게으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탕금을 해가지고 네. 민비하고 고종이 그 봉사들 그걸 다 줘버렸어요. 돈을 팡팡 기마에 쓴다고 완전히 다 주니까 재정이 바닥날 수밖에 10년 동안에 외국 공사들이 그걸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그 파티하지 뭐하지 그다음에 굿하고 무당하지 다 그걸 돈을 써버리니까 불쌍한 게 어디 있어?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은 참 정말 너무나도 객관적인 역사관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네. 정말 총도 없이 일본하고 싸움. 위티스님 아관 파천. 예, 예, 제가 정동의 그 아관 파천의 그
러시아 공사관이 있잖아요. 예. 참 이게 무슨 나라를 그렇게 운영해 놓고서 일본이 침략을 안 했으면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거야. 어느 나라한테든 먹힐 수밖에 없는 이 제국주의가 창궐하는 시대에 일본은 그 제국주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예. 그 국력을 키웠던 거고, 조선은 그냥 앉아 가지고 외세만 의존하는 거예요. 예. 이거 안 되면 저걸로 네. 팽이 돌리시지. 외세 의존이 너무 심했다는 이야기가. 자국의 힘, 그럼 신분제 철폐, 그다음에 양반들 군대 가게. 그러면서 자기 고종의 그 고난 좀 전체 군주권을 내려놓고 입헌 군주로 가고 네. 자기가 손발을 좀 이렇게 정리해야 되네요. 그리고 민씨들 매간매직 정리하고 과거제 폐지해가지고 인재 등록하고 그런 것에 개혁이 하다가 말고 고종이 그렇죠. 예? 하다가 또 개혁파하고 수구파하고 왔다리 갔다 그러니까 하죠. 조선은 스스로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결코 그게 왜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 그게 왜 아니죠. 틀린 말이에요? 이거? 네. 조선은 스스로 무너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자존심은 상하죠. 그 기분 근데 나쁜 이거 이야기죠. 자존심 갖고 역사학 진실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자, 용사는 대통령궁으로 적합한 길지인가?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예. 이게 흉지라고 해가지고 지금 옮겼는데 예. 지금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좋은 일이 없잖아요. 하나도 좋은 일이 없죠. 그러면 이게 뭐야? 그러니까 국정이 터가 운영하는 겁니까? 국정 운영 능력과 의지가 운영되는 겁니까? 그 총국 법사한테 가서 좀 물어봤으면 싶어요. 지금 코치를 안 하는가 봐요. 자기도 이거 당황해가지고 코치가 없어요. 지금 코치가 동영상 먹으니까 코치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 그 관계를. 참. 아니 그래서 예.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용산 아닙니까? 용산 이름만 하면 용이 있는 산이거든요. 예. 그러면 지세가 굉장히 그 전략적인 군사적인 요지 아닙니까? 이게 고려 조선 내려오면서 예. 보통 요지고 서울시에서 한강 바로 위에 센터거든요. 용산이. 그러면 여기면은 교통과 군사적인 요지고 시장이라든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군주라든가 지도자들이 편안하게 앉아가서 회의를 한다든가 휴식 공간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민중들하고 군대가 노는 마당이란 얘기예요. 예. 민군.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누구 귀신이셨는지 집무실을 이러 하겠다가 이거 돌아버렸지 않습니까? 그 원래 지금 하륜이라는 친구가 하륜하고 정도전 이런 몇 사람이 풍수지를 본다고 해가지고 그때 봤는데 네. 하륜이 본 왕기가 낀 제일 좋은 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건 무슨 점쟁이도 아닌데 그 연세대학교 연세대 이대 쪽 그쪽이가 우리나라 서울시에는 왕수도로는 땅이 제일 좋았다 그래요. 그런데 인왕산 쪽으로 갔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장자가 그런 건 미신적인 이야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미국도 수도가 예. 뉴욕 펜타곤 그 시티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화이트하우스가 있는 데가 있고 예. 또 이제 라이브러리 컨그레스인가 의회가 있는 빌딩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예. 그 인구가 밀집이라든가 이게 트래픽 이렇게 하는 곳에는 그 지도자들이 거기 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무실에 가 있지. 그렇죠. 왜냐면 여기에서 민노총하고 정교조가 지난번에처럼 10만 명이 네. 용산역에 모여라 해가지고 들어갔을 때 경호하기가 아주 어려운 지역입니다. 사방이 포위했을 때 그 감당할 수가 없어. 어디 가도 포위가 되기 때문에 그냥 밀어버리면 되는 거지. 헬리콥터 안 타면 갈 수가 없어요. 공중으로 도망가지 않으면 그렇죠. 완전히 사방으로 포위가 되는 형국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5.16 군사혁명 때도 지금 다니는 용산 그 다리를 막았지 않습니까? 한강 철거. 네. 몇 군데만 막으면 이게 로드가 딱 막아버리면 여기 있는 핵심 요원들 꼼짝을 못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역부로 이 청와대 쪽으로 해가지고 예. 이 옮기가 아닙니까? 생각해서 옮기가 이 한두 사람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 있는 터가 이렇게 한다면은 멀다면은 보조 건물을 지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자들하고 관계를 하는 것은 거기에 기자들 벼르간을 좀 짓든지 아니면 기자회견을 자주 하든지 하는 것이지
기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도어스피킹 해가지고 용산에서 매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도널드 레이건처럼 그레이트 커뮤니케이터, 위대한 소통자도 아니고 검사로 해가지고 툭툭 던지는 것도 염장불지르는 이야기지. 오히려 도어스태핑이 깝깝하게 미치는 거예요. 이 기자들만 깝깝하게 미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나쁜 방향으로 지금 흐르고 있어요. 기자와 관계가. 오히려. 그러면 이게 정치는 모르는 사람이지 왜 매일 그렇게 아침마다 툭툭 던지면서 기자하고 만날 이유가 뭐예요 그게. 완전히 이거는 잘못됐기 때문에 완전 실패작이지.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 청와대 이전 문제로 네. 정권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기분 나쁜 이야기인데 정신 차리지 않으면 더 이걸 건드리면 무슨 뭐 청와대가 김건희 노릇식으로 또 한다는 말도 막말로 그런 말도 있는데 더 이걸 건드리면 더 저는 어렵게 된다고 봅니다. 더 어렵게 돼요. 지금 정권이. 그 청와대 안에 밀어버리라고 또 갖다 놨었고 아시죠? 야, 난장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구에 그 수성 연못이 있어요. 네. 그 연못위에 띄웠던 미러볼을 갖다 놨던 거야. 왜? 거기 있던 미러볼을 청와대에다가 그 앞마당에다 본관 앞에다가 그 미러볼이라는 걸 띄웠어요. 예,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예. 근데 사람들이 저게 뭐야? 저 대구 저 수성못이라고 이 인공으로 판 못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수지 역할을 하는 거지. 예. 그 대구에 가면 예. 대구 수성 그쪽에. 수성못. 수성못. 예, 수성못이라고. 거기에 있던 그 미러볼을 갖다 놓은 거야. 그리고 또 며칠 전엔 뭘 했냐면 거기서 아이돌들이 모여가지고 예. 공연을 했어요. 응? 아세요? 그거 지금 지난번에 노래 가요제 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열린 음악회 열린 말고 음악회 또 그 열린 음악 재탕이네. 그 열린 예술제. 음악회 말고 무슨 아이돌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 공연을 했다고. 그러니까 국민 공원화 시키는 건데 이게 네. 지금 다중들의 천박한 먹거리 볼거리 이렇게 싸구려 공원으로 국민공원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아, 싸구려 국민공원. 싸구려 국민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일반 대중들의 볼거리를 이렇게 하는 파퓰리스트 그렇지. 아닌 정책이거든요. 완전히 그 대중영합주의. 대중영합주의인데 싸구려 대중영합주의. 이게 국가 권력의 중심부를 이렇게 하면은요, 이건 반드시 큰 효과가 생깁니다. 제가 뭐 점쟁이 나인데, 이거 징조가 벌써 나오잖아요. 벌써 안 된다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건드리면 더 나빠지는 겁니다. 더. 그리고 막말로 총공법사가 이것이 길터라면은 가만히 있어도 지지도 올라갑니다. 막말로. 그렇지. 길터인데 왜 20%예요? 박수예요. 아. 길터면 완전 박스지 지금. 지금 박수도 올라갈 거리가 뭡니까? 지난 토요일도 저기 지금 제가 서울시 회관에서 발제하고 나서 예. 6시에 나왔는데 광화문 면세점에서는 우익들 네. 그다음에 좌익들이 동아 L 채널 해서 쭉 이렇게 했는데 그쪽 병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촛불 병력들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네. 근데 윤석열 탄핵이라는 말은 참아 못하고 그 사람들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퇴진 한 번 했는데 또 탄핵하면 또 탄핵해 하고 역풍이 볼까 봐 그건 겁이 나가 못하고 그 신경 쓰는 거지. 예, 그거 신경 바짝 쓰고 퇴진하라. 자신에서 물러가라. 당신 그때 표가 뭐냐? 무는 거짓말. 딱 윤석열 해서. 근데 일반 국민들이 보면은 무는 거짓말이 그게 먹혀야 들어가는 표예요, 그게. 먹혀야 들어간다가 그거예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거지. 말조직을 장악하는 거죠. 그 숫자가 계속 불어납니다. 그리고 그쪽 동화면 쓰지 말고 우익단체들의 그 시위는 정체 상태예요. 활력이 떨어지고 그냥 막 야단만 치고 있지 무조건 막는 거지. 왜 막느냐? 내가 왜 윤석열을 미치도록 사랑하니까 존경하니까 이 사람은 내 몸을 던져서 막아야 되느냐는 호소리가 없잖아요. 영혼이 없지, 영혼이. 영혼이 없고 박정희 대통령처럼 자기 몸을 던져서 발휘한 리더십이 없잖아요. 예. 자기 몸을 던지지 않으니까. 그렇지. 누가 감동을 해요? 누가 몸을 던져서 윤석열 대통령 보호를 하려 하냐 말입니다. 자, 이준 교수님, 오늘 뭐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그 시청자 중에 우리 승초이 님이 예. 지금 지하철을 타고 오셔가지고
이제 집에 도착하셨대요. 자택에. 예, 예. 무사히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승초이님 아시죠? 예, 예, 예. 네, 네. 단골 예, 예. 터줏대감. 예, 예. 잘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정말 이주천 교수님을 한 달 넘게 예, 모셔가지고 정말 무거운 주제들에 관해서 우리가 참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쭉 팔로우 하면서 예. 뭐 정말 너무나 자랑스러운 우리 시청자의 수준에 감히 말씀을 예. 드리면 예. 네,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월요일 내일 아침 7시 55분 조마이 뉴스에서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